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1위는 13.6%로 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2위는 어떤 질환이었을까요? 바로 관절염이었습니다. 암은 한 번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치명성이 위협적이라면 관절염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보편성이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염을 암보다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바꾼 세계적인 탐험가 콜럼버스를 주저앉게 하고 세종대왕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관절염. 오늘 건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발병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예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 정재훈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거는요,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위인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죠. 관절염의 발생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뼈끝을 감싼 연골이 닳아서 발생을 하고 또 염증과 통증, 또 부종까지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이 연골이라는 게요, 대략 두께가 3에서 4mm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됩니다. 겨우 이 정도 두께의 연골로 평생 동안의 관절을 움직여야 되니까 오래 쓰면 이제 그 결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죠. 대개 이제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 즉 물렁뼈가 닳게 돼가지고 결국은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고 또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 통증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또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 같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죠. 게다가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밤잠까지 설치게 하니까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관절염이라는 게 통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서지도 못하고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돼서 일상생활에마저도 지장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무시무시한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개척한 세계적인 탐험가 콜럼버스인데요. 세상을 돌아다니는 탐험가라는 직업답게 그 역시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고 또 결국 오래도록 꿈꾸던 금은보화를 얻지 못한 채로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고 하죠. 결국은 좌절감, 또 극심한 관절염에 시달리다가 55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임금님도 관절염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궁녀들이 세수까지 시켜줄 정도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적다 보니까 심각한 운동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활로 인해서 조선의 많은 임금님들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어깨 통증, 세조는 관절 통증을 호소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큰 업적을 이루신 세종대왕이요, 관절염으로 고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당뇨, 안질, 방광염, 신장염, 피부염, 천식 이런 많은 병을 앓았던 걸로 유명한데요. 평소에 또 육식을 즐기셨고 건재한 체구에 운동은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관절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과식으로 과체중, 비만이 오게 되면요, 우리 몸의 관절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런 비만 환자에게서는 무릎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높은 체중 때문에 하중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 관절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관절염은 인간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2800년이나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요, 관절염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 정도로 관절염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고 보편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이미 400만 명을 넘어섰고 진료 비만에도 1조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또 4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 1위가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또 65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또 관절염은 더 이상 노년기에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요. 젊은 층도 주의해야지 됩니다. 최근에 골프 등산인 같은 그런 이제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활동적이고 격한 운동을 즐기는 20대, 30대의 경우에도 관절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연골 연화증이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중점을 둔 그런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법이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통증 경감을 위한 약이나 주사요법, 그 외에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진통이나 항염 작용을 가진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하거나 오남용하게 되면 소화기계, 심혈관계, 신장 관련 질환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인체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절염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통증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미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예방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관절염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영양제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 영양제 중에 하나는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콘드로이친이 핫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콘드로이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콘드로이친이라는 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연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절 건강을 위해서 널리 사용을 했고 국내에서는 2020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관절 건강을 위해서 콘드로이친 섭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콘드로이친이 짧아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감소하면서 또 콘드로이친의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은 40세 이후에는 절반 이상으로 양이 줄어들고 또 70세 이후에는 더욱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골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 조직이 없어서 영양 공급이 힘들고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망가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걸 특징으로 하거든요. 이런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연골의 70%가 마모되어도 증상이 없어서 손상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망가진 연골은 재생이 어렵다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죠. 이 연골을 많이 쓰면 쓸수록 또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부피와 두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단 콘드로이친이 연골에서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뼈하고 뼈 사이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절과 연골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튼튼한 무릎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를 했을 때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또 연골 세포의 자살을 감소시켜서 연골이 닳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뼈하고 뼈 사이의 윤활제, 쿠션 역할을 해서 연골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 1200mg을 3개월 동안 섭취한 실험군과 또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무릎 통증 지수를 비교한 실험에서요. 대조군은 무릎 통증이 10% 감소한 데 반해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실험군의 무릎 통증이 40에서 45%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섭취군하고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콘드로이친을 지속적으로 먹게 한 결과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유지되는 것도 또 보였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는 연골이 닳지 않고 부피가 유지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원래 콘드로이친은 의약품으로만 쓰여왔었죠.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가 돼서요.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네이버 영양제 부문에서 인기 있는 검색어의 랭크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또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제품들도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홍어연골, 상어연골, 소연골 이렇게 다양한 추출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콘드로이친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16년에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인체 연골의 콘드로이친과 물성 면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함량의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상어 연골에 비해서 훨씬 빠른 흡수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콘드로이친 일일 섭취량은 1200mg이거든요. 이때 콘드로이친 황산의 순도는 90% 이상이면 좋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콘드로이친 일일 섭취 권장량도 1200mg 미만인 경우가 있고 또 콘드로이친 황산의 함량도 50% 이하인 제품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콘드로이친의 함량과 순도를 반드시 확인을 한 뒤에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퇴행성 관절염은요,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기 시작을 하고 또 여성 환자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는 폐경기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관절 연골이 약해지거나 또 쪼그려 앉아서 가서 노동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원인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비만이나 또 잘못된 자세, 관절의 어떤 과도한 사용, 관절 주변부 조직의 손상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나고요. 휴식을 취하면은 또 가라앉고 당장 일상에는 큰 불편함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관절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심화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보행장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요, 더 철저히 관리하고 예방하셔서 건강한 관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